원주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25일 오전에만 추가 확진자가 19명이나 나왔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 초등학생, 그리고 대형교회 교인 등 연령과 동선이 제각각이어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공개하는 정보가 제각각이라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5일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가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에 나섭니다. 아직까지도 한 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한 사고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25명이나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25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원주 19명, 춘천 5명, 철원 1명 등 2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추가 확진자가 가장 많은 원주에서는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계속되고 있어 확진자는 더욱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원주에서 25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이나 쏟아졌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초등학생, 고교생 등 연령도 다양하고 이동 동선도 제각각인데요. 이러다 원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25일 오후 3시 기준 92명입니다. 이날 오전 추가된 인원만 19명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1일 확진자로는 가장 많습니다. 이른바 수도권발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 16일 이후 9일 만에 무려 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실동 체조교실 관련 감염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헬스클럽과 PC방 등을 통해 연수의 감염, 이른바 N차 감염이 확산되는 겁니다. 현장에 파견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은 원주 체조교실 최초 감염원에 대해 정밀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 속도가 워낙 빨라 각각의 감염 경로를 밝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25일 36초등학교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교내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기간 내 접촉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전수조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그린 정신병원 입원 환자 1명이 확진되자 병원 전체를 집단으로 격리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방곡동 세인교회, 문막 및 당구동 헬스클럽, 단계동 BTS 클럽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 예배 참석자 및 이용자 명단을 전수 확보하여 진단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체조교실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한 반곡동 세인교회 교인 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행히 원주에서 서울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1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은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확진자 가운데 20명이 병상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한 채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시는 강원대병원과 속초의료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원주의료원 응급실을 폐쇄해 30개 병상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한 별도의 생활치료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원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재난 문자를 받으실 텐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추가되면 지자체마다 확진자의 동선을 조사해 문자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공개하는 이 동선 정보가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코로나19 확진자 10대 A군의 정보입니다. 연령대, 거주지와 함께 동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A군이 거쳐간 동선은 대략적인 읍면동과 장소 유형만 나와 있을 뿐 상호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군이 방문한 또 다른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시간부터 상호명, 주소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공개하는 확진자 정보가 제각각이라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정보 공개 범위가 다른 이유는 확진자 정보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지침이 권고사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상호명 등 구체적인 추가 정보는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집니다. 같은 강원도라도 원주와 달리 춘천은 확진자의 인적 사항을 국정만 공개하고 대신 상호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과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불안한 주민들이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긴 한데 그래도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갖고 어디로 갔다 왔는지 그게 좀 불안해서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25일 원주시는 결국 모든 동선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신천지발 코로나와 달리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전시 상황과 같은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원주시 입장을 통보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뒤늦은 정보 공개 결정에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접속자들이 몰리며 원주시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민들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접촉자가 근무하는 공공청사가 한때 폐쇄되는 등 행정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25일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원주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오후 민원실 등 본관 1층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원주시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도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후 한때 센터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태백시와 원주시는 근무 직원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시설은 방역을 마친 뒤 대체 인력을 파견해 행정 공백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갑작스럽게 폐장하게 돼가지고 다들 뭐 허무하고 뭐 계획된 것도 다 틀어졌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면서 일찍 폐장한다는 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 폐장하지만 오시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요들은 그대로 유지하여서 관리하게 되고 또한 생활도 브리핑을 위하여 저희가 발열 체크 등 저희가 생활도 거리두기 홍보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말일날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진짜 어쩔 줄을 모르고 손님들도 어쩔 줄 모르는 것 같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진짜 앞이 캄캄해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와 시험 준비에 이 수험생들은 한시가 아까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25일을 기준으로 꼭 100일이 남았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수험생들은 한시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의 등교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도록 했지만 수험생인 고3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와 진학 상담 등을 위해 고3 학생들의 원격 수업 전환 여부는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고3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하는 것도 제약이 많아 학습 효과나 능률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독서실도 마음대로 못 가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좀 힘들고 마스크 쓰고 공부하면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뭐 건강을 우선으로 챙겨야 되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지. 교육 당국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대입 특강을 제공하고 시군에 배치한 대학 입시 지원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학 상담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육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0% 수시로 한다든지 내신 성적을 강화한다든지 특별한 조치를 해줬으면 내심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은 최대한 하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건강, 안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의해서.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안전을 위해 논술과 면접, 실기 고사 등의 계획 변경을 공고했지만 아직까지 대학별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춘천시 의회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6일. 인공수초섬 결박 작업 중 배가 뒤집혀 5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난 21일 실종자 1명이 청평댐 인근에서 발견됨에 따라 수색 범위를 청평댐 인근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정밀 수색 대신 퇴적물이 쌓인 지점을 주로 수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실종자 수색뿐 아니라 이번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시 여부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차례에 걸쳐 춘천시청 관련 부서와 인공수초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도 별도의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의암호 선박 사고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원인 규명이 경찰의 몫이라면 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인공수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그게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들이 좀 있었었기 때문에 중지됐었던 사업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그 수초섬을 또 해서 어떤 정화 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왜 필요했었던지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얽힌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과 시의회까지 나서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화천과 양구, 인제 등 3개 군과 춘천, 홍천, 영월의 7개 읍면 지역이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이로써 1차 지역으로 선정된 철원을 비롯해 도내 4개 군과 7개 읍면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늘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전체 피해액은 1,078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철원이 55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제 127억 원, 양구 92억 원 순이었습니다.